요즘 130원으로 어떤 것을 살 수 있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학교 앞 문방구나 분식집에서 뭐라도 사 먹었겠지만 요즘엔 초밥집스도 편의점에서 250원에 팔죠. 130원으론 비닐봉투 말고는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130원으로 한 회사의 운명을 바꿔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이자 기업가인 워렌 버핏,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경제를 잘 몰라도 이분하면 같이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버크셔 해서웨이. 현재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버핏이 투자하여 인수한 기업들을 총괄하는 지주회사입니다. 한 주에 4억을 호가하고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 세계에서 7번째, 투자회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기업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회사는 이제는 버핏과 떼어놓을 수 없는 회사죠. 하지만 원래는 금융업을 하는 회사도 아니었고 버핏 포트폴리오에 담긴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 최고의 투자회사가 되었을까요? 바로 앞서 언급한 130원, 12.5센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버핏은 1962년에 자신의 고향 오마하에 사무실을 내니 섬유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이름은 버크셔 해서웨이였겠죠? 이때 회사의 경영자가 시베리 스탠턴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자신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버핏으로부터 주식을 주당 11.5달러에 매수하겠다는 약속을 해요. 버핏은 이를 수락하고 공식적인 제안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핏이 받은 것은 11.5달러가 아닌 11.375달러에 매입한다는 제안서였죠. 12.5센트가 별로 큰 단위도 아니고 그렇게 자체 할인해서 보내도 스탠턴은 거래가 성사될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해당 거래로 버핏이 얼마를 벌어들이든 할인 폭과는 상관없이 이건 비즈니스에서 약속, 신뢰를 저버린 거잖아요. 당연히 버핏은 스탠턴에게 화가 났고 거래를 무효화하는 것을 넘어서 회사를 통째로 매입해버리고 말죠. 보통 사람이었다면 용인했거나 재협상을 했을 법한 일이었지만 버핏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꼴랑 12.5센트 아끼자고 장난 조금 쳤다가 회사에서의 존재가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화는 버핏이 투자에 앞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곤 합니다. 신용과 신뢰, 지속 가능함,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전례 없는 호황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주식, 코인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 결과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가 쏟아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진 덕분에 기업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례 없는 아이디어의 가능성에 투자함으로써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버핏의 투자 방법은 이와 결을 달리합니다. 버핏의 투자 방식을 가치 투자, 장기 배당 투자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기대감과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으로 신뢰가 가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다양한 이슈로 인해 변동하는 차트 속에서 매매를 거듭하여 수익을 내는 차익 거래보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적더라도 실제적인 실적이 좋고 오랜 기간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배당을 받는 것을 추구합니다. 버핏이 투자하는 기업의 기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장기적인 경제성이 좋아야 하며 세 번째, 경영진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수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다들 아시는 코카콜라가 있죠. 버핏의 코카콜라 사랑은 유명합니다. 포춘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버핏은 내 몸의 4분의 1은 코카콜라로 되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콜라를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콜라를 마시는 행복 말고도 코카콜라는 버핏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업입니다. 코카콜라에 12억 달러를 투자하여 약 6,200억 달러, 500배가 넘는 투자 수익을 냈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를 앞서 말한 4가지 기준에 맞춰보면 우선 코카콜라는 누구나 다 아는 회사이고 누구나 다 아는 콜라를 파는 회사죠. 그리고 지난 100여 년간 많은 브랜드들이 생기고 사라질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브랜드 랭킹 10위 안에 자리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예요. 사람들은 살을 빼기 위해 제로 콜라를 먹을지언정 콜라를 끊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10년 뒤에도 코카콜라가 팔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장기적인 전망성이 좋다고 할 수 있죠. 혹시 코카콜라 컴퍼니의 대표이사가 누군지 아시나요? 제임스 퀸시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100여 년의 역사 동안 많은 경영진들이 거쳐갔지만 대중들은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코카콜라라는 명확한 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와 같이 경영자와 회사가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바뀌어도 상품 중심의 기업이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적죠. 그렇다고 상품 자체가 큰 사고를 친 적도 없어서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가 여타 다른 기업보다 높아요. 이렇게 4개의 기준 중 3가지의 기준을 충족한 코카콜라는
1987년 블랙먼데이가 뉴욕을 강타하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추게 되어 버핏의 투자 기준과 딱 맞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창의적인 디자인과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 수많은 덕후를 만들어낸 애플 또한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버핏은 새로운 것보다는 몇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소비되고 있는 클래식 음악과 같은 기업에 투자합니다. 버핏의 입장에서 쉽게 지킬 수 있는 약속마저 바꾸는 사람이 변하지 않을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버핏의 이러한 투자 철학은 자신의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버핏은 자신의 투자 철학의 85%가 벤자민 그레이엄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기도 했죠. 버핏은 투자중개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투자의 개념을 깨우쳐 일찍이 돈을 버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식물 배달 사업을 한 돈으로 농지를 사 소작농을 부리기도 했고 막 20살이 된 시점에는 $5,000, 하나로 약 5억 원을 모으기도 했죠. 청소년기에 이미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내고 있었던 버핏에게 대학에서 배우는 고리타분한 이론들은 불필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 진학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강요로 펜실베니아 대학에 입학합니다. 대학교를 다니던 버핏은 교수보다 자신이 더 많이 아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고 하죠. 흥미로운 건 동료들은 이러한 버핏의 반박에 반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1950년 대학을 졸업한 버핏은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하버드에 입학 원서를 넣었지만 낙방하고 말죠. 그러나 그 낙방은 실패가 아닌 버핏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버드에 낙방했기 때문에 버핏의 영원한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이 있는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미국의 투자자이자 교육자입니다. 증권 분석의 창시자이자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있죠. 버핏이 채택하고 있는 투자 방식인 가치투자 이론을 만든 인물로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대표적인 저서인 현명한 투자자에서 제시하는 4가지의 투자 원칙, 자신이 하는 사업을 제대로 파악할 것, 대리인을 감독할 수 없거나 대리인이 유능하고 믿을만하지 않다면 맡기지 말 것, 확실한 기대값이 숫자로 계산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하지도 말 것, 내 생각이 옳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실행할 것이라는 투자 철학은 워렌 버핏이 얼마나 그레이엄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덕목입니다. 그레이엄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버핏은 그레이엄의 모든 수업에서 A+를 받은 유일한 학생이었다고 하죠. 이렇듯 버핏이 지나온 발자취는 그가 가치 투자에 대한 열정과 신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은 오랜 기간 투자의 바이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상적이고도 견고한 투자 철학뿐만 아니라 빈번한 매매가 불필요하고 리스크가 적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버핏의 투자 방식은 많은 비판을 낳기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보잘것없는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기업이 순식간에 가치가 수조 원을 호가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시대죠.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역사와 철학을 가진 기업을 찾아내어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른 시대에 10년 뒤를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버핏의 어록 중 하나인 10년을 투자하지 않을 주식, 10분도 보유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10분 안에 승부를 봐라 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혹여 불확실하더라도 순간순간의 변화에 몸을 맡기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어요. 이 시대에 워렌 버핏은 힘을 잃었고 가치 투자의 종말이 왔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